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아침에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하는 한태호입니다. 자,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요. 다소 빗줄기가 잦아들었습니다만은 어젯밤 밤사이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죠. 강원 지방도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자, 그 밖의 지역도 모레까지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하니까요. 이 지반이 약화된 곳 정말 피해 없도록 주의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정치부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실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무실동 행정복지센터에 우리 동네 나눔 박스를 설치했다고 하네요. 그 소식 준비했고요. 또 영월군에 위치한 조선민화박물관이 올해 제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들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7월 1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신규 발굴 특례 6건과 2차 개정 미반영 특례 9건 등 총 15건의 교육 특례가 3차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 세종, 전북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지난 10일 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교육특례 보고 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고용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취업의 상당수는 고령, 단기, 임시, 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지청이 발표한 2023년 6월의 강원 고용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에 도내 취업자 수는 87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 1천 명이 증가했고 고용률도 65.9%로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2.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원주시가 명품 체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체육시설 사업소를 신규 부서로 발족했고 14일 도의 승인을 받는 대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소는 동부와 남부 문막 체육시설팀과 드림체육관 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내년 총선이 이제 9개월 남았습니다. 뭐 길다면 긴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또 선거 일정을 보면은 결코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선거제도 개편이 안 되었어요. 법정 시한도 이제 벌써 훌쩍 석 달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러다 또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좀 그런 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선거구 개편 서둘러 달라고 요청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를 향해서 이달 말까지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협상을 마무리해 줄 것을 강조했는데요. 최종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 10일까지였는데요. 이미 석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시급합니다. 김진표 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선거법 개정이 7월 중에 끝나야 8월 중에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또 9월 정기국회에서는 다른 의안 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예전처럼 선거가 임박한 시기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만큼은 이달 말까지 정치적인
정치적인 합의를 완전히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뭐 원론적으로는 다들 동의해요. 일단 뭐 여야 원내대표들도 이 선거구,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들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수석 부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면서 우리 당에서도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도 여야가 책임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극단적인 대립적 정치를 해소하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에 대한 답을 양당과 국회가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있다고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김진표 의장은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그리고 정개특위 여야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발족하고 당초에는 15일까지 내일까지 선거제 협상을 끝낼 것을 제안했었는데요. 그러나 양당 모두 당론으로 아직 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대도시에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또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성을 좀 더 높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은 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각 당의 지도부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미 일정을 이번 주말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일정을 다 마친 후에 여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빨리 끝나야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또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에게도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뭐 정치 신인 원외 인사들은 좀 마음이 급합니다만은 네. 현역 의원들은 좀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새 결집 움직임이 현역 의원들 좀 빨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뭐 국회 회기 일정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들 뭐 당원 연수, 의정 보고 활동도 활발하고요. 일단 지역구 민심 점검에 상당히 좀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요, 국회 회기 기간이, 상임위 일정이 없는 한 전부 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에 좀 몰입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반 다지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민의힘 박정아 국회의원도 도내에서 처음으로 당원 연수를 개최했는데요. 박 의원은 지난 12일 원주문화원에서 원광수 원주시장과 지방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갑 당원협의회 당원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 방향을 모색한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당원들의 입당과 복당, 황년식 그리고 원주갑 당원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도 열렸고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도 있었습니다. 또 같은 당 춘천갑 지역구를 노리고 있는 비례의 노용우 의원과 또 삼선의 한기호 국회의원도 오늘 오후 춘천에서 합동으로 당원 연수를 열게 되는데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초청해서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진실과 괴담을 주제로 강연이 마련이 되고 또 당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박정하 의원 작년 6월에 이제 포괄해서 이제 당선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1년여 이제 1년 네. 간 넘었습니다만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이야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아주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도내 지역구 8석 중에서 2개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지역 내 지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허영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노용호 비례 국민의힘 의원이 도전장을 낸 그 지역구입니다. 네. 허영 의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문자로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하면서 주거 취약계층 대상의 LH 전세임대 신규 접수 중단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고 춘천시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도 설치했다라는 내용들의 홍보를 했는데요. 또 하반기에는 의정활동 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지금 현재 같은 당 원주 을지역구의 송기영 국회의원도 당내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은 이후 국회 일정이 아주 빠듯하지만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올해 3월부터 당구동과 봉산동 그리고 기운동을 순회하면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굉장히 면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의 정관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선거를 준비하는 쟁걸음이 시작이 됐다면서 당원 연수나 의정활동 보고 등 현역 의원들의 할 수 있는 행사로 정치 시민들과 차별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주을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위원장이 아직도 뭐 결정되지 않았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원주을 당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요, 총 8명의 후보자가 신청을 했는데 19일 날 지금 현재 당사에서 19일 날 면접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국민의힘은 원주을 당원협의회 그 위원장이 결정될 수도 있고요. 결정 또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8명이 지금 겨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협위원회 위원장이 막바로 공천까지 받는다.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좀 유리한 또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현역 위원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수라 보고 상대 당의 후보들이 누가 될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난해한 험난한 또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대진표 또 확정될 때까지 또 우리 유권자분들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우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무실동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요. 무실동 행정복지센터에 우리 동네 나눔박스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무실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우리 동네 나눔박스가 설치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무실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일 무실동 행정복지센터에 우리 동네 나눔박스를 설치했는데요. 우리 동네 나눔박스는 말 그대로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을 자유롭게 기부하고 공유하는 장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잠깐 쓰고 버리게 되는 물건들도 있고 또 나에겐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야 하는데 막상 버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물건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제는 이런 물건들을 우리 동네 나눔박스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원주 시민이라면 나눔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유 가능한 물품들을 자유롭게 기부하고 또 기부된 물품 중 필요한 것들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무실동 주민자치위원회 배우석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쓸만한데 남도 버리기에는 아깝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함께 나눠 쓰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물건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또 필요하신 분도 가져가시고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이것이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 쓸만한 물건들 뭐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부패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 물건이라면 어느 것도 상관없이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보면은 뭐 손선풍기도 갖다 놓은 것도 있고 치약이나 칫솔 같은 거, 쇼핑백도 있었었고요. 나눔박스가 지금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잘 운영이 돼서 그래서 무실동 전체의 구석구석에 이런 나눔박스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가서 원주시 전체에 나눔박스가 확산돼서 쓸만한 물건들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동네 나눔 박스 현재 어떤 물품들이 공유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어제 방문했을 때는 나눔 박스에 이미 좋은 물건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텀블러나 파우치, 가방, 삼각대, 그릇, 쇼핑백, 우산도 있었고 치약이랑 칫솔과 같은 생필품도 많이 있었습니다. 맨 밑칸에는 감자 박스가 있었는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감자를 가져가신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일에 시작해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무실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주시는 주민분들 또 시민분들께서 오며 가며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셨는데요. 사실 요즘은 어플로도 무료 나눔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시간 약속을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서 나눔 박스의 경우 내가 공유하고 싶은 물건을 지정된 장소에만 두고 가면 되니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실동 주민자치위원회 또 앞으로 뭐 활동 계획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이번 우리 동네 나눔 박스 외에도 무실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무실동을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또 봉화산 자작나무 쉼터 조성, 독거 어르신을 위한 희망 콜센터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디지털 교육과 소상공인을 위한 내가 만든 네온 사인, 학생들의 교육과 봉사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모든 연령대가 참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어서 무실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만난 시민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통 우리가 좀 주변 사람들이랑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선뜻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료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또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행정복지센터 들렸는데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나눔의 경험도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얻어갈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 선풍기가 있어가지고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행정 업무를 보고 나오는 사이에 벌써 누군가가 가져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쉽지만 좀 자주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저도 뭔가 채울 수 있는 뭔가를 많이 가져다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풍기를. 네. 우리 집에 좀 선풍기가 여유가 있었는데 좀 하나 저도 네. 좀 그쪽에 좀 기부라고 해야 됩니까? 좀 나눠 쓴다, 같이 쓴다, 뭐 그런 의미로든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아나바다 장터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 우리 동네 나눔 박스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요. 정말 무실동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 곳곳에서 이 물품 기부도 하고 또 필요하신 분들 쓰실 수도 있고 이런 그 장소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동네 나눔 박스는 현재 무실동 행정복지센터 후문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직 시범 운영 중으로 이 설치 장소는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주류나 유통기한이 있어서 상할 수도 있는 음식류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나눔 박스에 나눔이 가능하니까요. 편하실 때 언제든지 들러서 이웃분들께 나눔을 하고 싶은 물건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술은 제외입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군에 위치한 조선민화박물관, 우리나라 최초의 민화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제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또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조선민화박물관의 강종수 교육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선민화박물관,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화박물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언제 어떻게 좀 설립된 박물관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저희 조선민화박물관은 우리 선조들의 꿈과 사랑을 담고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인 민화의 대중화를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 2000년도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 계곡에 문을 연 국내 최초 민화 전문 박물관으로서
조선시대 진본미나 약 5천여 점을 수상하고 있고 민화의 대중화를 위해서 전국 민화 작가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전국 민화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 그럼 이제 23년이 되었군요. 그렇지요. 이게 몇 년 되었는지 좀 세는 건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뭐 23년, 올해 23번째 해가 이제 되었군요. 자, 그런데 민화 개념을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민화라고 하면은 우리 조선시대에 대궐에서부터 일반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선조들의 삶과 같이 했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조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꿈과 사랑을 담고 있는 생활 곳곳에 널려 있던 네.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작품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관람이 가능한 겁니까? 전체 작품의 수준이라든지 작품 수라든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 조선민화박물관에서 지금 현재 전시 중인 작품은 구운몽도, 작호도, 어해도, 어변성령도 이렇게 아주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 상설 전시되고 있는 작품하고 현대민화 작가들이 그린 작품들 수상작들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민화 공모전의 수상작들 이런 거 다 합해서 한 155점 정도가 지금 전시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평소에 관람객들 많이 방문하시나요? 예. 일부러 먼 지역에서도 이 민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요. 이 전문 해설사가 또 항상 또 대기 중이라고요? 예, 저희 박물관에 지금 전시 해설사 3분이 상주하고 있고 내방객들이 원하실 경우에 항상 그 민화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도슨 들어갑니까? 예, 그렇죠. 그런 역할을 또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 초등학생 민화 공모전을 또 접수한다고 들었습니다. 20일까지 예. 접수가 진행되는 겁니까? 예, 올해도 이제 매년 하고 있는 그 행사 중에 하나인데 전국 초등학생 민화 공모전 5일부터 접수가 시작돼서 네. 지금 계속 작품들이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접수된 작품 중에 심사해서 수상된 작품들은 저희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를 열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 의외로 내방객들한테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이번에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좀 앞으로 다양한 진로체험들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행사와 더불어서 또 박물관 방문하면요, 좀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시는 겁니까? 네, 저희 조선민화박물관이 이제 지난 3년간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선정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앞으로 3년 동안 2026년 7월까지 인증기관으로 다시 선정이 됐는데 네. 그 진로체험이라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진로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박물관에서 이제 서민의 그림을 알려주다, 역사와 함께했던 그림 또는 예술품으로 자리한 그림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민화 작가 또는 미술 작가, 미술 선생님 등 예술 관련 직업이라든지 또는 박물관 운영자, 큐레이터, 도슨트 같은 박물관 관련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장을 이렇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정말 어린 학생들에겐 추억이 되겠는데요. 의외로 학생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박물관에 찾아주셔가지고 진로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월이 박물관 고을특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박물관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동선 짜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동선에 우리 민화박물관을 꼭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예. 민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방문해서 가능한 겁니까? 그 민화 체험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네. 또 유선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예약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직접 내방하셔서 네. 여기 우리 직원분들, 선생님들이 안내를 받아가지고 선택해서 체험하셔도 됩니다. 예. 체험이라고 하면 그리는 겁니까? 그림을? 어떤 체험이 가능한 건가요? 민화를 직접
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민화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거에 대한 안내도 받으시기도 하고 하는데 예. 지금 저희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화 체험 패키지는 한 4가지가 있는데 예. 특히나 그 민화 합죽선, 민화 지갑, 민화 쿠션, 민화 예. 가방 이런 체험들이 인기가 높습니다. 네. 제가 금손이 아니거든요. 손재주가 별로 없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성인 남성분들이 나는 그림을 전혀 그려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데 예. 여기 와서 체험을 해보시고 나서 예.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그림을 잘 그리나 이렇게 숨은 재능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손이 아닌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인들 직접 그려보시면 한번 또 가면 또 좋은 예. 또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선민화박물관의 강종수 교육사였고요. 7월 14일 금요일에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